병에 걸리지 않는 조건의 물주기는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까? 8일마다 1회, 14일마다 1회 하여 물의 양을 포화 상태에 되도록 관수해야 했다. 물을 잔뜩 가득 줬다는 소리죠. 마다 1회 충분히 관수한 것이 27%의 이병 병균이 타서 올라와서 죽이게 되죠. 또 하나는 물을 자주 주게 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애들이 비대해져요. 두둥 24년 5월 13일에 와 날씨 죽입니다. 죽여. 아주 좋죠? 아주 좋은데 얘네들이 잘 있나? 거리대 생로수 장마 이후 이거 좀 불안하다. 어떻게 되는데? 무차강 생비 맞고 이렇게 자랄 준비될 애들인데 예전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예전에는 적응이 되고 관리가 된 애들을 이렇게 꺼내놨는데 요번에는 분갈이를 최근에 다 하고 비를 한 일주일 3일 연속 맞고 그 다다음 날 제가 또 저기 칼슘하고 주면서 좀 적셔줬고 그 다음 날인가 어제였죠? 어제 새벽이었나? 비를 한 번 더 맞은. 그래서 지금 상태는 괜찮은데 되게 이렇게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냥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가끔 비 좀 이렇게 맞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야 이렇게 하고 완벽히 하나도 안 죽었잖아, 야 이거 되게 좋게 막 하는 거야, 그런 취지가 아니고 불가피하게 어떻게 내가 했을 때 대응 방안, 대응이라기보다는 이런 변화를 보이니까 우리가 먼저 알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 그 대응이라는 건 사실은요, 여러분들 어디 외출하거나 뭐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비닐 뚜껑 덮고 가세요. 비닐 뚜껑이 거리대에 사용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닐 뚜껑 덮는다고 해서 공기가 뭐 흐름이 나빠지고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방이 뚫려 있잖아요. 아래도 뚫려 있고.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닌데 여기 지금 의외로 어떻게 좀 사각꽃이 이상하다. 얘가 쉽게 버틸 것 같았었는데 또 얘네가 또 이상하네. 오히려 두들리가 쌩쌩해지고. 그럼 지금은 성장기라 물에 대한 그런 걱정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물을 조금 오버해서 줘도 잘 버티는 시즌이에요. 그러면 초보자님들이나 선수님들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오래 키우신 분들도 어떻게 물 주는 게 과연 좋을까? 사람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지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는데 배가 고픈 걸 어떻게 느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말랑말랑할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파트 1층, 10층, 5층 가운데가 살짝 탄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그때 주시는 게 좀 무난하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바싹 말려가지고, 바싹 말린다는 표현은 그러네. 애들이 그냥 막 다 접힐 때 탄력 강도가 막 전체가 막 그냥 뭐 5나 6 막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빵빵할 때만 물을 주지 않으시면 딱 좋습니다. 근데 하나 또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가끔 예전에 카페에도 선보여 드렸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반적인 물주기 말고 병에 걸리지 않는 조건의 물주기는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까? 그거를 데이터화한 수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밤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8시 넘은 것 같은데, 선인장에 발생하는 지하부 줄기썩은병 후사리움 옥시퍼럼, 이게 후사리움 옥시퍼럼이 세균성이 아니고 곰팡이성,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일반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다육이가 물러서 이름이 무름병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칭하는 것이지, 무름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성 질환이고요. 다육이가 무르거나 선인장이 무르거나 그런 대부분의 형태는 곰팡이성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후사리움 옥시퍼럼이라는 요 토양 전염병 곰팡이균을 대부분 칭합니다. 물론 케바케니까 어떤 거는 다른 질환일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곰팡이성 계열의 질환이다라고, 적어도 그냥 뭐 이렇게 대규모의 농장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은 뭐 저기 뭐 다른 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취미인이나 호은인의 집 수준의 뭐 이렇게 하우스라든가 그런 데는 방제의 중점을 곰팡이성 계열로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양 수분 관리에 의한 선인장 지하부 줄기썩은병의 발생 억제, 요 편을 보면 토양 수분 관리에 의한 지하부 줄기썩은병의 발생 억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횟수를, 물주기 횟수를 2일마다 1회, 8일마다 1회, 14일마다 1회 하여 물의 양을 포화 상태에 되도록 관수해야 했다. 물을 잔뜩 가득 줬다는 소리죠. 14일마다 1회, 보통 2주에 1회, 8일마다 1회, 일주일에 1회. 솔직히 2일마다 1회 주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대부분 보름이나 한 달이나, 집에서는 뭐 한 달 정도 간격, 그 정도가 일반적인 상황이고, 선인장 제 식후 3주부터, 제가 이 단어는 지금 여기 올해 있었는데도 처음 봤는데, 선인장 제 식후 3주부터 관수를 시작하였고, 옛날에 이거 공부를 많이 하셨던 우리 선배님들은 선인장 관수 후 첫물을 3주부터 줬나 봐요. 우리가 보통 바로 주면 활착이 빠르죠. 뿌리를 많이 안 거린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뿌리를 많이 정리했을 때는 충분히 완전히 그 캘러스가 형성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 다음에 꽂죠. 그게 보통 2주에서 3주 뒤에 물을 주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완전히 뭐 커팅을 해서 뭐 심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만약에 추가로 읽어보고 그 자료면 제가 첨부를 해드릴게요. 어찌됐든 3주부터 물을 줬대요. 처음 관수할 날부터 2달 뒤에 이병률을 조사하였다. 모든 처리는 4반복이 뭐야, 4번씩 했다는 건가? 19페이지 갑니다. 관수 횟수에 따른 이병률을 조사한 결과 14일마다 1회 충분히 관수한 것이 27%의 이병률을 나타내어 가장 적었으며, 그러니까 2주에 한번 물주기를 실행한 것이 후사리움균, 토양전염병, 지하부 줄기썩은병에 제일 억제되었다, 이런 소리고요. 2일에 한번 관수한 것이 79%로 제일 높았다. 이틀에 한 번씩 준 게 병균이 제일 많이 감염이 됐다는 소리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는 왜 습하고 장 맞으면은 그때만 이제 균이 많이 발생한다고 돼 있잖아, 알고 있잖아요. 후사리움 옥시퍼럼의 경우 오히려 건조 상태에서도 발병이 심한 것이 있는데, 선인장을 침해하는 균의 경우는 습한 상태에서 오히려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건조할 때도 발병이 뭐 생기는 건 있는데, 선인장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습한 상태에서 발병률이 더 높았다. 선인장의 재배 토양이 과습할 경우에는 선인장의 뿌리가 거의 활동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습한 상태에서 선인장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후사리움 옥시퍼럼이 용이하게 침입하여 발병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습해서 제가 보충 설명 저쪽으로 한번 갈게요. 핑크 장갑이 물을 주게 됩니다. 물을 주게 되면 이 토양 안에 있는 그 수분이 미생물 활동을 증식을 시켜서 영양을 흡수를 하게 만들어요. 유기물을 분해하고 빨리 올라가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수분에 대한 양이 얘 핑크 장갑처럼 무식하게 분갈이 하자마자 빗세라 맞고 계속 맞고 뭐 하다 보면은 이 안에 수분이 오래 적체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뿌리는 지금 요만큼 있는데 이 안에 있는 화분의 토양에는 물이 잔뜩 있는 거죠. 그러면 호흡이 둔화가 됩니다. 숨을 못 쉰다는 거죠. 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뿌리가 점점 녹아 내려가고, 그 안에서 토양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병균이 타서 올라와서 죽이게 되죠. 또 하나는 물을 자주 주게 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애들이 비대해져요. 비대해지기 때문에 세포도 비대해져서 연약해지죠.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 연약한 틈에 균이 들어가서 깨꼬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부위로 보통 균이 침입을 해서 죽기도 하지만, 그 비대해져서 세포가 느슨해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병에 취약해집니다. 곰팡이성 계열이나 뭐 세균성 무름병이나 식물이 비대해졌을 때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마 전후에 물론 고온 다습에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애들이 좀 도장이 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칼슘 얘기한 것도 세포벽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병균의 침입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살포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병의 방제를 위해 적절히 물 관리와 베노밀 등의 예방적 약제 살포를 추천하고 있다. 근데 베노밀은 제가 뭐 여기 온라인 유튜브 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제가 캡처해서 적어 놓을게요. 이거는 추천을 좀 못 드리겠어. 이 성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농약, 일반 관행방제 농약이 있고 친환경 자재가 있잖아요. 뭐 친환경 자재 자체도 인체에 완전히 뭐 무해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반 농약 중에서는 조금 찜찜한 성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저기 그전에도 그 사이트 알려드렸잖아요. 농업안전보건수칙, 우리가 사용하는 농약에 어떤 성분들이 뭐 발암성이라든가 뭐 생식독성이라든가 급성독성이라든가 한번 보는 사이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사용을 하지 말고 무섭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성분들이 있으니까 환기 확실하게 하고 마스크 쓰고 긴팔 입고 웬만하면 가정에서 특히 아이들이나 이제 반려동물이 있는 데서는 사용 시 좀 주의를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요거 말고도 다른 약재들 많으니까 충분히 요거 꼭 찜찜한 거 사용 안 해도 관리는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선인장 지하부 주기썩은병은 겨울부터 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여기도 보시면 선인장 재배 시 겨울철에 특히 토양 수분 관리, 제가 그 2515 말씀드렸잖아요. 2515가 실행이 잘 안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본인의 집에서 판매하는 2번 배합도가 제가 뭐 그렇게 의도를 한 건 아닌데, 키핑장에서, 집에서는 뭐 위치에 따라서 뭐 거리대에 따라서 베란다 창틀이냐 안쪽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거지만, 적어도 키핑장에서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어느 정도 물을 흠뻑 주시면 좀 맞아요. 일반적으로 봄, 가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겨울하고 한여름에는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으로 유지하시면은 무난할 거예요. 물론 식물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정해놓고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식물에 애들묘 있지, 성묘 있지, 화분다르지 다 다르잖아요. 위치 조건마다 다 다르니까 잎이 좀 말랑말랑할 때 물을 주시는 게 타이밍은 제일 맞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전체관수에서는 2주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결론은 핑크 장갑처럼 저 무식한 핑크 장갑 쟤처럼 이렇게 막 아무 때나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참고 자료 테스트용으로 어느 놈이 얼마나 잘 버티나, 오메 이놈은 홀라당 갔네, 그 용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길 뿐이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비닐 뚜껑, 저는 그냥 비닐 뚜껑 그냥 계속 거리대 사용하시는 분들은 덮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빛이 부드러워져서 애들 때깔도 좋아요. 근데 대부분 90% 이상의 분들은 실내에서 그 LED 등도 그 중에 일부고요. 대부분 실내에서 키우시잖아요.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화분, 식물 상태, 배합토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러니까 뭐가 좋고 말고 그게 아니라 적어도 식물이 탄력이 없고 말랑말랑할 때 물을 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다, 배가 고플 때 물을 준다, 1층에서 10층이 있으면 5층 지점에서 살짝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없을 때 물을 주니까 무난하더라. 그게 핑크 장갑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